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파고다 대표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이번 2월 24일 토익을 대비해서 제가 적중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2월 달은 여러분들께서 평소보다 방학이라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적중 특강 잘 또 공부하셔가지고요.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und라는 동사와 명사가 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refunder도 있고요. dou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funded라는 동사 ed가 붙은 형태 있고요. s가 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refund라는 단어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does not issue라고 해서 동사 뒤에 블랭크가 나와 있는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issue라는 단어 삼형식 동사 발행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동사 형태라든지 형용사 형태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er이 붙게 되면 보통 사람 명사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관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요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우리에게 참 까다롭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돈과 관련된 money는요 근데 불가산이에요. 근데 또 money와 관련된 명사는 가산명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fund, refund. 그러니까 refund도 refunds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refund만 있었어도 앞에 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discount, 그 다음에 cost, expense, 비용, price, rate, toll, fare, fee 이런 건 다 요금과 관련된 건데 가산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정리하면요. refunder라든지 여기서도 discounter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보기에 잘 섞이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답으로 채택된 적이 없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제끼면서 가시면 아마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요 어형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director이라고 해서 명사 나왔고요. 사람이죠. direct라고 해서 이거는 동사에서 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달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토익에서는 잘 나오죠. direction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침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도라는 것도 있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directly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라고 해서 토익이 요즘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리를 보면요. 지금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면서 at부터 여기 industries까지 해서 이제 회사가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사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로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실 때도요. 사람 명사 사물 명사도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고 빠르게 정답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supervise라는 동사가 감독 관리하다라는 뜻이니까 direction보다는 director가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 명사, 사물 명사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적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해석을 하실 때도 동사를 중심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요거는 얼마 전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18년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your mobile phone이라고 해서 앞에 directly 같은 단어를 적어주는 패턴. 그러니까 전치사 앞에 directly를 적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의미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거를 했지만 이런 패턴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표현 자체 그냥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요거 안 되고 C번 안 되고 D번 안 돼서 A번 이렇게 끌고 간다. 요거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어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function이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동사일 때는 보통 일형식 동사 work 정도의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ed 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unctionally라고 해서 부사가 되죠. 그 다음에 functional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 문제니까 자리를 보면요. 자, 블랭크가 여기 나오면서 steal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부사는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동사 뒤에 이제 부사는 뭐 약간 제끼고 이제 블랭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요거는요.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 형용사 보어를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문제 푸신 분들 중에 요 펑션들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pp 이렇게 뭐 아니나 다를까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잘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펑션이라는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는 일형식 동사 work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거의 생각을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function이라는 동사가 작동하다라는 뜻이고요. work인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properly, work properly, 그러니까 적절하게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로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은근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동사를 좀 잘 알아야지만 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사 펑션 안 되고요. 펑션도 안 되고요. 펑셔널이 안 돼서 정답은 형용사 functional, 뭐 작동하는 혹은 기능적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에도 어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거든요. 제가 문법 문제, 그러니까 어형 문제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수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여기서 경우의 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은근히 만만하게 보시다가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effective라고 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effects라고 하는 명사죠. 그 다음에 effectivenes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요 두 개도 제가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좀 비슷해서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effect는 뒤에 전치사 on을 잘 취하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ness는 o부를 쳐서 something의 효과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단 전치사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effectively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사 효과적으로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얼핏 보더라도 문장의 끝에 블랭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뒤로 가실 수가 있는데 요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그렇게 동사를 끌고 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동사인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make라는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make라는 동사는 물론 3형식 됩니다. 만드는 거. 하지만 보통은 5형식으로 쓰여서 이 목적어 advertisement campaigns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5형식 동사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형 문제에서 make 목적어 blank 이런 구조라면 거의 5형식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더욱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5형식, 토익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식을 잘 하시고요. make, leave, keep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요. find, 생각하는 거고요. consider 같은 단어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뒤에 목적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블랭크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는 형용사 보어 자리 이라고, 그러니까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낚이시는 게
부사를 이렇게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리고 나면 아차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잘 기억하시고 부사를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광고 캠페인이 이제 효과적일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가 되고요. A번, B랑 C랑 D는 모두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잘 찾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 중에서는 부사 어휘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느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빈도부사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occasionally라고 하면 때때로, 그리고 usually라고 하면은 보통은 정기적인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annually 하면 1년마다라는 표현이 되죠. 1년에 한 번. 물론 여기 significantly도 토익은 좋아하지만 빈도부사는 아니죠. 그리고 대단히, 몹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빈도부사가 있으면 뒤에 단순 현재 do, go, get, take 요런 류 is ing, are ing 말고요. 그래서 요렇게 옵니다. 지금은 get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A, B, D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가 어려운데 요런 시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빈도부사가 3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인턴들이 근무 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겠죠. 1년에 한 번이란 말과 이 first day가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죠. 그 다음에 때때로 얻으면 이것이 내용상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빈도부사를 본 다음에도 약간 더 해석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빈도부사가 일단 보기에 깔렸을 적에 뒤에 단순 현재가 나왔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usually로 끌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빈도부사 잘 외우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블랭크를 보고요. know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블랭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those라는 단어는 물론 대명사지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people이라는 뜻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those는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달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people이라는 뜻은 있지만요. 그 다음에 how는요. 요거 최근에는 잘 안 나오지만 또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서는 또 한두 번 정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어 덩어리가 되거든요. 요 자체가 다시 말합니다.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뭐뭐 하는 방법을 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ound라는 단어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랑 붙기도 어렵고 know 뒤에 오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until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라고 해도 전치사라고 해도 목적어를 끌고 나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끌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what 같은 단어 뒤에 to do, what to do, what to do 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how 같은 단어는 또 조금 달라요. to do it 하고 목적어를 더 빼줘야 돼요. 다시 what은 to do, how는 to do it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명사 덩어리 즉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런 애들이 개별적으로 나오더라도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거나 해석 수식하거나 그런 것들은 오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요거 잘 좀 외워보세요. 이게 잘은 안 나오지만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에도요, 뭔가 대명사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wherever 이라고 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붙을 수 있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좀 어렵진 않죠. There is라는 구문이에요. There is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there is 하면 단수명사 나와야 되는데 other, 요거 좀 이따 제가 정리하겠지만 other 같은 단어는 대명사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other은 뒤에 s가 붙어야 그나마라도 명사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복수명사기 때문에 there is 구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nothing. 자, 요거 정리하면 미리 하고 가죠. thing, one, body, 그러니까 somebody, anything, nothing. 이렇게 thing, one, body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단수 취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문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늘려보시면요. vit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 vital은 생명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important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thing, one, body 같은 애들은 뒤에서 꾸미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뒤에서 형용사가 잘 꾸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ome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 이게 뒤에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nothing vital 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요것까지 보게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nothing을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은 either이 나왔는데요. either은 결론적으로 단수 취급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either은 앞에서 두 개가 언급돼야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지금은 거의 앞에서 블랭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either이 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ver 같은 단어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no matter where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ere. 그래서 wherever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빼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기출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either, neither는 단수 취급이지만 앞에 두 개 혹은 두 명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ver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other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는 괜찮습니다. 뒤에 복수명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명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other은 토익에서 명사로 쓰인 적은 0%입니다. 0%죠. 그래서 s가 붙었을 적에 그나마라도 명사가 되고 복수명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이제 문법적인 판단 요소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묻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좀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to라는 단어가 나왔죠. 너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죠? so는 약간 더 중립적이고 긍정적으로 매우가 되겠죠. very 정도의 뜻이 됩니다. to나 so가 많다는 느낌은 맞지만 조금 어감상 다르죠. so는 뭐 약간 중립 긍정적이라면 to는 좀 부정적으로 뭔가 많거나 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already 하면 벌써 이미, 그 다음에 yet 같은 부사는 기본적으로는 부사로 쓸 때 제가 두 가지 미리 정리해드리면 앞에 not이 오거나 그래서 not yet 이렇게 쓰는 거죠. 아직 뭐뭐 안 했다. 그 다음에 have랑
투부정사 사이에 요것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have랑 투부정사 사이에 예시 오게 되면 아직까지 뭐뭐 안 했다라는 뭐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아니라면 예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빈칸을 보겠습니다. 빈칸을 보니까 기차가 도착했는데 하고 late라고 하는 부사를 지금 꾸미는, 그래서 so late라고 해도 매우 늦은 거고요. too late라고 해도 매우 늦은 건데 아무래도 어감상은 늦은 거는 좀 나쁜 어감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too late가 조금 더 맞아 들어오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좀 더 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to watch. 그래서 to 뭐 쓰고 to do라고 하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to 뒤에 형용사 부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가 오게 되면 that절을 쓰는 거죠. that 주어 동사를 써서 매우 뭐뭐해서 that 이야 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투부정사를 바로 봤으면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요. 앞에 for her 요 부분. 그럼 이제 볼 수 없는 게 누구냐? 그녀라는 거예요. 그녀.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오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걸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 이 여자의 기차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녀는 땡땡을 볼 수 없었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정리를 한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고요. B나 C는 안 되고 D번도 안 되는데 요거 정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네, 요거 날리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어형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비교급, 뭐 최상급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지요. 자, 지금 보니까 빈칸 자리는 소유격과 level이라고 하는 명사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 원급까지 하여튼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명사는 이제 정답이 안 되니까 좀 날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뒤를 보면은 ever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ever. 그래서 이런 거 최상급 뒤에 ever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최상급 형용사 뒤에 ever 내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yet, 요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은 안 나와요. 역대급, 지금까지 가장 뭐뭐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가장 높은 레벨에 reached, 도달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최상급 형용사 뒤에 ever나 yet이 나오게 됐을 적에 요 아주 예쁜 관용 표현이 된다. 최근에는 비교급 문제가 다시 조금 추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급, 최상급의 관용 표현 정도는 이렇게 암기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정답은 C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오답으로 이렇게 제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제 더 준비해 봤습니다. 최상급 문제, 비교급 문제. 자, firmest라고 하면은 가장 굳건한 거죠. firm 하면 단단한 거니까 가장 단단한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뭐 튼튼한, 단단한. firmly 하면 확실하게, 틀림없이 이런 표현의 부사죠. firmer 비교급, 그 다음에 firm 하면은 형용사 굳건한 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firm이요 아시다시피 명사도 있긴 하죠. 뭐 회사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일단 여기는 형용사로 빠지고 있는 느낌이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도 trac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꾸미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역시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모두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게 무슨 급으로 끌고 가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뒤에 than이 있었으면 이렇게 끌고 가겠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 possi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나온 구조죠. traction, 마찰, 뭔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버티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가장 뭐뭐한, 가능한 가장 뭐뭐한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공합니다. 어떤 타이어가 머티리얼이 제공합니다. 가능한 가장 튼튼한 단단한 마찰력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는 덜을 보고 최상급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것도 괜찮나요? 라고 하면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possible까지 읽는 것이 진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두시면 아마 시험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제가 최근에 이제 비교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좀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트 5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6, 7도 준비했으니까 계속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article에 per 6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형이 나왔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ing, pp 내지는 과거 시제 이렇게 나온 agree라는 단어에 대한 어형이 나왔습니다. 일단 빈칸 자리를 통해서 자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웠네요. 앞에 on이라는 관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빠지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명사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 agreement는 계약서, 계약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워드스웰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계약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정답은 B번.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트 6에서 이렇게 어형 문제가 나오면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드시고 요걸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은요, 항상 앞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앞문장에서 어떤 토픽이 나왔는지 또 어떤 논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한번 읽어보면요. MSPH가 지금 회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MSPH라는 회사가 Nation's largest and most well-known textbook publisher. 그러니까 뭔가 출판하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책을 만드는 이제 그런 출판업자입니다라고 하는 빈칸 앞에서 회사의 설명이 나오는, 회사의 어떤 개요를 설명하는, 자기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빈칸 자리에도요, MSPH라는 회사의 어떤 개요나 장점, 특징들을 얘기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한번 보면요. It has over 2,000 staff members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어쨌든 자기의 규모, largest,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가장 큰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데 2,000명의 이제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000명 이상이네요. 정확하게는 A번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해석해 보시면요. 뭔가 토픽이 맞지 않고요. 논지의 흐름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시면 잘 풀었다 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자, 지금 13번 문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접속 부사예요. 최근에는 접속 부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다가 또 12월 말 1월 초에 이제 한 문제씩 계속 좀 이렇게 이제 나오는 편이라서 아마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을 먼저 읽은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콤마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문장을 다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그 인수한 회사 이제 워스웰이라는 이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데 랭귀지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뭔가 특성화된 떠오르는 기술 회사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 워스웰이라는 회사의 설명, 특징,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it is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게 AI죠. 그래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컴퓨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특성화돼 있고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도 개발 발전시키는 회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의 특징을 더해가는 느낌이죠.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오면은 적절하겠다. Furthermore, 요거는 예쁜 정답이 되겠네요.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뭐 이런 단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in reality는 역시나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The purchase가 라고 했는데 이때 the purchase는요. 그 회사를 인수한 그 구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사 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 new resources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 자리면서 단수 주어를 받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능동태까지 한 방에 파악이 되네요. 자, 요거는 될 수 있죠? 요거 정답이 안 되고요. 투부정사 요거 정답 안 됩니다. 정답이 A랑 C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시제 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art 6에서 시제 문제는 해석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을 위한 새로운 리소스를 뭔가 제공했다 아니면 제공할 거야인데 지금 읽어보시면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공하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존의 뭐 제품들을 향상시키는 시킬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미래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글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Part 6에서 동사 형태, 즉 그 시제 문제가 또 빠지게 되면요. 해석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결론적으로 C번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6를 했는데요. 역시나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Part 6에서는 주된 포인트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자, Part 7 넘어가 볼게요. 자, 요즘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싱글 패시지, 단일 지문의 마지막 72번에서 75번에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이건 이제 주제 목적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대화를 많게는 3, 4개, 적게는 2개 정도만 읽어도 어떤 대화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이라는 사람이 we just received the work request form에서 근무 요청서를 받았어.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야니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ally? 의심을 하는 거죠. According to the calendar, 달력에 따르면 우리는 거기에 갈 건데 언제 갈 거냐면 수요일 날 가게 될 건데 for their monthly check-up. 그러니까 월마다 하는 체크업을 위해서 수요일 날 갈 건데 어떤 어감이에요? 뭔가 미리 좀 와달라고 얘기한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하게 어떤 근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면요. 새로운 생산 공정에 대한 explain 한다. 이게 지금 생산 회사인지도 일단 모르고요. 그리고 뭔가 공정상의 어떤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닌 느낌이죠. 그 다음에 receive feedback, 의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여기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라는 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의견을 받는 거죠. feedback. 그 다음에 to announce the arrival of some pipes라고 해서 야, 우리 파이프가 뭐가 도착했어 라고 그것을 알린다? 그건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to discuss a pressing matter.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pressing 하면요. 뭔가 직역하면 눌리는 거니까 긴급한이라는 표현이 돼요. urgent. 그래서 urgent matter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맞죠? 원래 가야 될 시간이 아닌데 미리 요청이 들어온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테크니션들이 야니를 방문합니까? 괜찮죠? 아까 전에 제가 monthly check-up이라는 표현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nnually라든지 weekly라든지 monthly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Part 7에서 잘 체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once a month라고 할 수 있는데 까딱하다간 Wednesday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겠네요. 정답은 C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문자 대화문에서는 의도 파악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는데요. That's my guess.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뭐 요런 느낌이죠. 어감은.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의도 파악 문제는요. 앞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해야지만 그 어떤 어감으로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쭉 한번 달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걔들이 나보고 거기로 가게 했어. Last Thursday에 due to some leaky pipes. 물이 뭔가 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로스코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Are you still at the Kingsley Building? 거기에 너가 있니? Do you have time to stop by? 그러니까 네가 한번 거기 가볼 수 있겠어? 라고 로스코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이가 they say it's an emergency. 너무 긴급하다고 걔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You think it might be flooding? 뭔가 물이 다 흘러 넘치고 지금 홍수가 난 상태야? Well, that's my guess라고 하니까 내 생각은 그래. 물이 지금 아주 난장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Mr. Brewer가 has a scheduling conflict. 지금 뭔가 일정상 충돌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she predicts that a project will be successful. 성공할 거야.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She thinks two buildings are near one another에서 서로 좀 가까이에 있다. 그런 느낌 아니죠? 그럼 마지막이 답이겠네요. Mr. Unitas라는 사람이 is probably right about a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맞다. 근데 여기 Unitas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물이 넘치고 있어? 네 말이 맞아. 그 problem에 대해서 right.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앞의 내용, 그 문장 앞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what will Mr. Unitas most likely do next? 요건 이제 전형적인 문자 대화문의 마지막에 잘 나오는, 대개의 경우에 문자 대화는 후반부에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잡으면서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타스가 뭘 할 건지. 대충 보면 이제 뭐 방문하게 될 거야가 많겠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I'm leaving now. 내가 지금 떠날게. 그러면 이미 동의가 된 상태죠. It will take me 15 minutes to get there. 거기 가는데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야니 인더스트리얼즈로 방문하게 된다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부합하는 답을 head to 야니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자 대화문에서 마지막 문제 다음에 일어날 일, 다음에 뭘 할 일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후반부의 단서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쉽게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제가 최근의 시험들을 분석해서 꼼꼼하게 준비한 문제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월 24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복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2월 24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롭고 좋은 문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